당신은 노후 자금 정말 괜찮으신가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는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아. 공무원 연금이면 충분하지. 국민연금 받아도 기본은 돼. 그런데 진짜 괜찮을까요? 그 괜찮다는 말이 통장 잔고 앞에서,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병원 진료비 계산서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면요? 오늘은 이 정도면 평생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한 은퇴자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연금이라는 안전망이 얼마나 위태로울 수 있는지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는 올해로 72세, 서울에서 35년을 근무한 전직 교사였습니다. 60세 정년 퇴직과 동시에 공무원 연금 수급을 시작했죠. 월 230만 원. 물가 오르기 전까진 꽤 넉넉했습니다. 혼자 사는 삶, 취미는 조촐한 동네 독서 모임, 가끔 후배들과의 점심. 나는 은퇴 준비를 잘했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갑작스러운 고관절 수술이 시작이었습니다. 본인 부담금 350만 원. 입원 중엔 식사와 간병비도 별도. 퇴원 후엔 재활치료비 한 달 40만 원 이상. 그 비용이 몇 달을 이어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연금 외의 자금을 꺼냈습니다. 퇴직 후 모아둔 적금이었죠. 어차피 연금 있으니까 이건 비상금 정도지라고 생각했지만 예상 밖 지출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물가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세, 도시가스비, 식재료 가격, 택시비까지. 전엔 10,000원이면 샀던 채소 바구니가 이제는 15,000원도 부족했습니다. 예전엔 병원 가기 전 약국에서 약 사던 가격이 3,000원이었는데 이젠 기본이 10,000원이 넘더라고요. 그가 말했습니다. 연금이 줄어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느껴요.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68세 여동생이 암 판정을 받고 병원비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형으로서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예금 해지.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속에 불안이 들어섰습니다. 혹시 내 연금으론 나의 인생 전체를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 은퇴자들이 흔히 빠지는 착각이 있습니다. 연금은 평생 나오니까 괜찮다는 믿음. 하지만 그 믿음은 고정된 월 지출이라는 전제 하에서만 유효합니다. 우리 삶엔 고정되지 않는 지출이 훨씬 많습니다. 병원비, 경조사비,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변화. 특히 고령일수록 이런 변수는 더 자주 더 크게 찾아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평균 의료비 지출은 1년에 185만 원, 여기에 건강보험료, 약제비까지 포함하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액 평균은 63만 원 수준. 공무원 연금조차도 수령액이 늘어나지 않으면 실질 구매력은 시간이 갈수록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은 분명 귀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률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연금 가치를 갉아먹습니다. 이른바 은퇴자 인플레이션이라 불리는 이 문제는 연금 수령자가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고령화될수록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지속적인 지출 점검과 축소 전략이 필요합니다. 연금이 일정하다면 줄일 수 있는 건 지출뿐입니다. 고정비부터 점검하세요. 통신비, 보험료, 자동이체 항목.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 중 지금 꼭 필요한가? 되묻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둘째, 소득의 다변화를 고민해야 합니다. 소규모 재택근무, 간단한 배달 아르바이트, 재능 나눔 프로그램 참여 등.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아니더라도 적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인 추가 소득은 연금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예상 밖의 지출에 대비한 비상계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적어도 6개월치 생활비만큼의 자금은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금은 절대적으로 병원비나 가족 긴급 상황을 위해 남겨둬야 합니다. 넷째, 심리적 안정을 위한 관계 유지도 중요합니다. 경제적 불안은 결국 심리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 지인과의 소통을 유지하세요. 연금을 의지하되 사람에게도 의지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연금이 있다는 건 분명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줄 것이라 기대해선 안 됩니다. 더 이상 이 정도면 문제 없다는 말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문제 없는 노후는 준비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결과입니다. 당신의 연금 지금 다시 계산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연금만 있으면 노후는 걱정 없다는 말,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은퇴 설계에서 출발점이자 마침표였다. 직장생활 내내 매달 꼬박꼬박 납입한 국민연금,
혹은 공무원 연금, 퇴직 후에도 매월 일정한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는 그 구조는 분명 안정감을 준다. 특히 자산이 많지 않은 은퇴자에게 있어 연금은 유일하고도 가장 든든한 소득원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든든함이 시간이 흐를수록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데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예상 밖이 아닌 아주 예상 가능한 것, 바로 물가다. 최근 은퇴자들의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다. 예전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연금이 점점 부족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똑같은 금액이 매달 들어오지만 살 수 있는 품목은 줄어들고 선택은 제한되고 생활의 여유는 사라져간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어느 70대 은퇴자는 10,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식재료가 이제는 15,000원은 줘야 겨우 장바구니 한가득 담긴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연금은 그대로인데 세상은 변하고 있다는 말이다. 문제는 물가 상승률 자체보다 은퇴자들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가 훨씬 높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기준으로 발표되지만 은퇴자들의 주요 지출 항목인 식비, 병원비, 주거 관련 비용은 평균보다 빠르게 오르는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건강이 나빠질수록 의료비는 급격히 늘어나고 가족의 돌발 상황이나 예상 못한 비용까지 겹치면 연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간이 찾아온다. 한 은퇴 공무원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는 30년 가까이 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정년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다. 혼자 사는 생활에 대출도 없고 자녀들도 자립했기에 자신은 비교적 편안한 노후를 맞이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본인 부담금, 간병비, 재활치료비 등이 겹치면서 1년 새 목돈이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그는 처음으로 연금만으론 부족하다는 현실을 절감했다. 연금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연금의 가치가 줄어든 것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단지 일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민연금 수령자 대부분은 생계보조 수준의 금액을 받고 있고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이른바 높은 연금이라고 불리는 경우조차 물가 상승과 의료비 증가 앞에선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연금은 구조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소득을 바탕으로 설계된 만큼 이후에 예상치 못한 지출 변화에는 매우 취약하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연금이라는 틀 안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현실적인 재점검이다. 현재 수령 중인 연금액과 앞으로의 예상 지출을 비교해보고 변동 가능성이 높은 항목들, 특히 의료비나 경조사비 같은 부분에 대해 여유 자금을 따로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이른바 비상계좌의 개념이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원비 청구서 앞에서 당황하지 않기 위해선 연금과 별도로 유동성 있는 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지출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고정비용 중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불필요한 소비 습관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특히 은퇴 후에도 유지되는 각종 자동이체 항목이나 가입만 해놓고 이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 중복된 보험 등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소득의 다변화다. 많은 은퇴자들이 나이가 들면 돈을 벌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라도 일정한 활동을 통해 소득을 만드는 은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글쓰기, 자격증을 활용한 교육, 유튜브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활동, 동네 마을회관이나 복지관에서의 소일거리 등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활력과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준비다. 연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전과 같은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것보다 지금의 소득에 맞춰 만족과 행복을 조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취미와 관심사를 재정비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일은 그 어떤 돈보다 강력한 노후 자산이 될 수 있다. 결국 연금은 안정된 수입원이지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면 결코 안전망이 될 수 없다. 이제는 이 정도면 괜찮다는 막연한 판단이 아니라 지금의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인정할 때 비로소 진짜 은퇴 설계가 시작된다. 우리는 지금 노후의 새로운 공식 앞에 서 있다. 연금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삶은 숫자로만 계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할 건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아니라 그 돈으로 살아가는 태도와 방식이다. 그리고 그 태도는 오늘부터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연금은 준비였고 앞으로의 삶은 선택이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